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기초 강의를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자, 지브러시를 처음으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그죠? 화면을 제어하는 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브러시에서 샘플로 제공하는 도형을 그려서 스컬핑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브러쉬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브러쉬가 뭐냐면 스탠다드 브러쉬라고 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디폴트로 제공되는 브러쉬만 봤고, 자, 이 브러쉬가 G 브러쉬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로그램 이름이 G 브러쉬잖아요. 브러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브러쉬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좀 해보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을 제어하고, 자, 브러쉬 종류들을 조금 맛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머티리얼 쪽도 살짝 보고, 그 다음 저장하는 방법, 저장을 해서 저장한 파일을 다시 불러서 오는 방법,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G브러쉬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파일을 제가 리셋을 하고, 자, 초기에 열면 이제 이렇게 라이트 박스가 뜬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라이트 박스를 끄는 단축키도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괄호 기호 중에, 자, 요거를 우리가 보통 소괄호라고 하나요? 꺽쇠처럼 꺾인 부분. 자, 요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 버튼도 클릭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게 맨날 반복적으로 뜨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하지만, 초반에는 요거를 이제 하시고, 제가 아예 고정해서 안 뜨게 하는 방법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브러쉬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짜잘한 옵션이나 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습득하기는 힘들고요. 자기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좀 단계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쌓인 다음에 차츰차츰 살붙이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하면, 자, 그냥 이렇게 화면에 드래그 하는 건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컨트롤 N으로 날리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가져와서, 자, 스피어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 자,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한번 드래그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돌릴 때는 컨트롤 Z로도 할 수 있고, 컨트롤 N으로 싹 깨끗하게 밀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자, 화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상단에 이 에디트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단축키 T, 오늘부터 단축키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 확대, 축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형을 하려고 또 무심코 손을 대는 순간 이게 뭡니까 또, 그죠? G브러쉬가 또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 이럴 때는 Make Polymesh 3D,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조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을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조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형이 되고 있는데, 자, 제가 몇 번 더 꺼 볼게요. 실행 취소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여러 번 그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나왔는데, 자, 이거를 취소를 하실 때는 컨트롤 Z죠. 자, 근데 컨트롤 Z 계속 누르면 계속 뒷단계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뒷단계로 돌리시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컨트롤 Shift Z.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Z,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리기는 컨트롤 Shift Z.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여기 상단 여기 바처럼 생긴 부분,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걸 보면서 또 히스토리를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면을 좀 깨끗하게 하고요. 자, 이렇게 조형이 되는 걸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 면수를 올려서,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디바이드를 일단은 3까지만 올렸고요. 자, 브러쉬 사용법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다시. 자,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양각,
그죠? 튀어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Alt 키 누르면 자, 음각이 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자, 부드럽게 하는 방법, 이걸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디바이드라고 여기 subd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SDIV라고 된 subd라고 합니다. 요거를 단계를 낮추면 당연히 이제 러프하게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자, 뭉갠다고 그러죠. 근데 요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subd가 1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잘 뭉개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자, subd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자, 면수가 많아지고 좀 뭔가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꽉 찬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자, 아까하고는 이 뭉개지는 어떤 느낌이 훨씬 더 좀 다르다는 거, 요 점도 물론 여러분 작업하다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 학생분들은 이제 디바이드가 이렇게 많이 가면 갈수록 면수도 많아지고 되게 자세한 조형이 가능하다, 요 정도는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초장부터 이런 걸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막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 자, 이걸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 묘사나 이런 것들은 그죠, 가능하죠. 하지만 크게 우리가 뭐 조소를 하건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큰 면부터 큼직큼직하게 비례관계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이제 세부 묘사를 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세부 묘사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제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 그림이건 조형이건 공통되는 분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말의 핵심은 자, subd를 초반부터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말기를 권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subd가 지금 4까지 올라가 있죠. 자, 4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실수로 막 5, 6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러면 컴퓨터도 이걸 감당하기가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린 단계에서 다시 내리시고, 자, 지금 4까지 내렸는데 남아있는 게 뭔가 5, 6이 남아있죠. 자, 이런 거는 자, 하단에 버튼 보시면 del higher라고 있습니다. del higher. 그럼 상위 단계의 subd를 날려준다. 자, 클릭하니까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del low를 해버리면 하위 단계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좀 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브러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히스토리가 이제 뒤로 가는 거, 자, 요걸 활용해서 또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됐고요. 자, 브러쉬를 조금 더 옵션을 보겠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는 S키로 제어를 하고요. 자, 양각, 음각,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게. 자, 그런데 자, 이번엔 요걸 보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가 S키인데, 자, 잘 보시면 요 상단에 여기 있죠. 상단에 이제 메뉴바 바로 밑에 요걸 우리가 옵션 바라고 하는데, 자, 말 그대로 브러쉬 옵션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를 높이면,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S키로 눌러 올리면, 자, 여기 드로우 사이즈 활성화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포칼 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칼 시프트는 보시면 브러쉬 커서가 빨간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면, 자, 포칼 시프트를 높였을 때 지금 가운데 원이 되게 작아지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포칼 시프트가 91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포칼 시프트를 높이면 안쪽 원이 커져서 자, 바깥 원하고 거의 만날 듯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디바이드를 한번 더 올릴게요. 지금 너무 면이 거칩니다. 자, 포칼 시프트가 지금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브러쉬의 단위부터 해서 이 외곽 영역이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날카롭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걸 많이 올리면 자, 가운데 원하고 외곽 영역에 어떤 중간 조정점이 생겨서 좀 부드럽게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너무 극단적으로 했는데요. 다시 자, 30 정도 주고 제가 그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마이너스 30으로 해버리면 자, 조금 더 면도 끊어져 보이고 이 외곽이 조금 덜 부드럽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포컬 시프트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단축키는 O입니다. 그래서 O 키를 누르면 자, 브러쉬 사이즈 조정할 때 똑같이 이제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G 인텐시티라고 나와 있죠. 자, 인텐시티 뭐 세기, 강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G 인텐시티가 디폴트가 지금 25로 잡혀 있는데 자, 얘를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자, 68, 70까지 올라갔죠. 자, 그 다음 해보면 보세요. 자, 세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는 이제 금방 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거는 그 타블렛의 필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보다는 이제는 타블렛을 쓰면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형을 하다가 만약에 이거 왜 이렇게 세지, 그죠? 자기 생각보다 좀 세거나 아니면 좀 미세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자, G 인텐시티 값을 좀 낮춰서 자, 지금 내가 많이 낮췄죠. 4까지밖에 표현 안 됐는데 자, 지금 여러 번 그어야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적당한 세기 이거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디폴트는 25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단축키는 U. 자, 그래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자, 사이즈 S였죠. 자, 포컬 시프트 자, O 키를 누르면 자, 이 가운데 원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고 자, 세기를 조정하시려면 G 인텐시티 U. 그래서 인텐시티를 높이면 세게 나오고 자, 인텐시티 낮추면 뭐 당연히 약해져. 이것도 점검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바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브러쉬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보기 전에 제가 머티리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머티리얼은 이 오브젝트에 적용된 뭐 색감이나 뭐 재질 효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머티리얼 가지고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근데 머티리얼은 어디서 보시냐면 자, 좌측 패널에 보시면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G브러쉬 실행하면 이렇게 시뻘건 화면 이게 뭐 그닥 좋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 있는 것들 여러가지 뭐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재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이런 거 뭡니까? 번쩍번쩍한 게 무슨 금속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맷캡 그린 로마, 맷캡 그린 클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거는 좀 색감이 우리가 점토, 그러니까 도자기 구울 때 쓰는 그 모델링 할 때 쓰는 점토가 약간 이런 카키 기운이 도는 약간 회색, 그죠?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이제 구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날 때 하나씩 해보세요.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보통 색감이 이제 제거되는 거 완전히 회색 혹은 흰색 블랙 계통.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맷캡 그레이라고 있습니다. 맷캡 그레이 혹은 자, 여기도 맷캡 메탈 3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무래도 메탈이다 보니까 금속성에 좀 단단하고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맷캡 그레이 요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맷캡 그레이도 뭐 단점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그때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시뻘겋게 나온 것보다는 뭔가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브러쉬를 자, 이제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쓰시는 브러쉬가 우리가 스탠다드 브러쉬고요. 자, 요 브러쉬 영역을 클릭을 하면 자, 브러쉬가 되게 많습니다. 아, 머리가 아프다, 그죠? 자, 이걸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자, 작업을 하면서 브러싱도 그러니까 성격별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조금 정리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룸 다 그룸 계열이고, 또 마스킹 브러쉬라고 해서 또 마스크 되는 애들도 따로 있고, 뭐 클립, 뭐 가이드라인 그으면서 하는 그런 브러쉬 종류들이 그러니까 그룹별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별도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오늘은 스컬핑에 관련된 거, 말 그대로 조형, 찰흙을 만지고 할 수 있는, 자, 그런 거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브러쉬 중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브러쉬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탠다드 말고, 자, 클레이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클레이, CLAY입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를 초반에 쓰실 때는 브러쉬 단축키가 일일이 지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 아까 보셨던 그 샘플을 보시려면 단축키 B를 B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B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 클레이 브러쉬를 보겠습니다. 클레이, 자, C자입니다. 첫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C를 누르시면 자, C자가 들어가는 브러쉬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클레이라고 있죠. 자, 선택하시고 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조금 납작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자, Alt 키를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까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Shift 키를 누르면 뭉개지는 거고요. 자, 섭디가 4죠. 좀 더 낮추겠습니다. 낮출수록 Shift 이거 뭉개는 스무스 브러쉬가 잘 먹어요. 자, 클레이 브러쉬를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클레이 빌드업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B 입력하고 또 C 하면 필터링 되죠? 자, 클레이 브러쉬 바로 옆에 빌드업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또 확인합니다. 자, 이런 효과들이 나옵니다. 자, 다소 러프하고 좀 모양은 거시기 하지만 자, 이거는 아주 효율적인 브러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쓱 드래그를 하면 어차피 다시 뭉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G브러쉬는 많이 뭉개면서 이렇게 큰 형태나 미세한 흐름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클레이 브러쉬로 큰 흐름을 잡거나 아니면 볼륨감을 적당하게 주고 깎아내고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조소를 해보신 분들은 초반부터 막 세부 묘사를 하진 않죠, 그죠? 크게 흐름을 잡고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클레이 빌드업 같은 이제 조각 도구를 쓰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써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클레이 빌드업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중요한 버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또 돌리고요. 자, 요번에는 뭘 보냐면 아주 또 지금 봤던 것보다 더 자주 쓰이고 중요한 버릇이 보겠습니다. 자, 무브 버릇입니다. 무브. 자, 옮긴다는 거죠. 자, B 입력하고 M 키 누르면 자, 무브 버릇이. 자, 여기 보면 자, 무브. 자, 아이콘을 잘 보시면 뭐 한쪽으로 쭉 당겨진 듯한 형태가 나오죠. 자, 그래서 클릭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브 버릇이는 말 그대로 무브, 특정 영역을 클릭하시고 잡고 당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부위,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당기는데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큼직큼직하게, 자, 그래서 크게 부피를 바꾸거나 이동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자, 이쪽 부위를 크게 한다던가, 그죠? 혹은 형태감 이런 걸 큼직큼직하게 잡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과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쭉쭉 반복적으로 당기다 보면, 자, 와이어 보기를 클릭하면, 자, 이게 면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와이어 보기 단축키 Shift F 다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와이어가 쭉 늘어나서 왜곡이나 깨짐 현상이 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 브러쉬로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기본 브러쉬로 자, 요런데 스컬핑을 했을 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뜨린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자, 면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자, 특히 이런 부분은 잘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당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면이나 폴리곤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면의 왜곡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버리면 정상적인 작업이 힘들구나. 자, 이 부분은 중요하겠죠, 그죠? 자, 물론 이런 현상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옵션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돼요. 자, 무브 브러쉬 여러분이 봤고요. 자, 근데 무브 브러쉬 중에 제가 또 설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무브로 갈게요. 자, 무브 브러쉬로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처럼, 자, 요 외곽 영역 있죠.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뿔처럼 형태가 나오고, 자,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언두, 그러니까 실행 취소하는 게 뒤로 갔다가 다시 했기 때문에, 자, 아까 했던 것들이 뭐 꺼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무브 브러쉬를 당겼는데,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자, 당기는 방향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외곽 영역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볼만한 형태가 잡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외곽이 아니고, 자, 한 이 정도 영역에서 이걸 참 당겨 보면요, 자, 이렇게, 자, 지금은 보기가 크게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옆에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되게 납작하게. 자, 이거는 3D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만 해석해서, 자, 무브 툴을 이용하면 당연히 측면으로 돌려보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브 툴은 주로 뭐 외곽에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무브 툴로 당길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당연히 돌렸을 때 좀 어색하죠, 그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Alt 키를 누르고, 자, Alt 키를 누르고 당기면, 자,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면의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로컬 방향 뭐 이런 말 씁니다. 로컬 혹은 뭐 노멀. 자, 이렇게 방향성이 잡혀서 나온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단축키 Alt 키를 누르시고 당기면 방향성이 잡히고, 그냥 당기면 그냥 보는 방향 기준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다르죠, 그죠? 네, 방금 제가 했던 게, 자, 바로 당겨진 게 요게 이제 Alt 키를 누르고 한 거고, 자, 얘는 뭔가 밀려 나옵니다. 한쪽 방향만 계산됐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 요 부분이 나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 한 번씩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당겼을 때, 이건 Alt를 누르고 당겼을 때, 이 결과값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누르고, 자, 이렇게 안으로 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으로 팔 때도 그냥 파면은, 자, 쭉 밀려나가지고 이쪽 한 방향만 계산하고 있죠. 자, Alt 키 누르고, 자, 안으로 파주면, 자,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 툴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미리 보셨습니다. 자, 요번에 무슨 툴을 보시냐면, 자, 댐 스탠다드를 보겠습니다. 댐 스탠다드. 자, 댐. 자, 그래서 B를 입력하시고 D키를 입력하면, 자, D에 관련된 것만 지금 필터링 됩니다. 자,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자, 댐 스탠다드라고 있죠. 자, 요걸 클릭하시고 또 확인합니다. 자, 드래그 하면, 자, 요런 형태. 상당히 날카로운 표현. 그죠? 칼로 자른 듯이 칼질을 한 듯한, 자, 이런 날카로운 표현이 되고, 그 다음 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음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세우시려면 Alt 키 누르고 하셔야. 요건 그러니까 다른 브러쉬들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쓰다 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안으로 파줄 경우가 많겠죠. 바깥으로 세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자, 이거는 어떤 브러쉬에 쓰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자, Shift를 누르면, 자, 요 왼쪽을 확인하시면 스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무스 브러쉬인데, 스무스 브러쉬 자체의 단축키가 기본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댐 스탠다드 볼고요. 자, 댐 스탠다드는 아무래도 이렇게 날카로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디바이드 값이 높을 때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섭디를 지금 많이 낮췄죠. 낮춘 상태에서 댐 스탠다드를 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자세한 묘사는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핀치를 보겠습니다. 자, 핀치라는 브러쉬는 제가 기본 브러쉬로 미리 좀 꺼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 브러쉬로 자, 이런 자, 양각 효과를 줬죠, 그죠? 자, 서피는 3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그다음 와이어 보기. 와이어 보기는 수시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인데, 자, 핀치. 자, B 입력하고 P 입력하면 되겠죠? P 하면, 자, 여기 보면 핀치라고 있습니다. 자, 핀치 선택하시고, 자, 이걸 꺼놓은, 기본 브러쉬 끈 위에다가 핀치 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상을 목격하고 계시죠? 자, 이게 뭐냐면, 면이 모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면들을 모아줄 때, 모아서 다소 약간 각진 형태가 구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Shift F 눌러서 와이어 보기를 하면, 자, 어떻습니까? 밋밋한 다른 면보다는 자, 나름 면의 왜곡이 어느 정도 생기죠. 그래서 모인 면들이 더 오밀조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여기다 추가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 현상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핀치 브러쉬도 보셨고, 그리고 보통 옷주름 표현할 때 한 번씩 많이 쓰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플래튼 한번 보겠습니다. B 입력하시고 F. 자, 플래튼. 자, 요거 썸네일 아이콘 미리 보기 하면 반이 또 깎인 느낌이 나죠. 자, 플래튼. 뭔가 평평하게 준다 이 말입니다. 써보면 지금 선택이 안 됐네요. 써보면 대충 아실 겁니다. 자, 면이 약간 평평해지죠. 평평해지고 자, 이런 형태로. 자, 그렇다고 완벽하게 무슨 스컬핑 하기 전 모드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 평평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개념. 자, 눌러주니까 튀어나오는 놈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고, 자, 안으로 패인 부분은 그래도 뭔가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여기 계속 들어가면 여기도 밋밋해집니다. 와이어 보기 한 번씩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자, 이번에는 뭐 크게 자주 쓰이는 버릇은 아닌데, 자, 디스플레이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 자, B 입력하고 D 누르면, 자, 댐 스탠다드 아까 봤던 거고요. 자, 디스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는 자, 특정 영역에도 잡고 길게 드래그 하기보다는 그냥 한 부분만 계속 눌러보면 압니다. 이게 뭔지. 자, 뭔지 알겠죠? 뿔처럼 푹 솟아오른 요런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지 마시고, 물론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를 그릴 때 이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귀 같은 거 혹은 근데 잘못 그리면 이게 징그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형태를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냥 한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면 자, 뿔처럼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솟아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면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은 그대로인데, 자, Shift F 눌러서 보세요. 엄청나게 왜곡이 심하죠. 자, 이런 데는 자, 스컬핑 함이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거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넛지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감각 있게 따라하면 좋아요. N키 눌러보세요. N. 자, 넛지라고 했죠? 자, 넛지 브러쉬는 사이즈 조금 키워가지고, 자, 드래그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면을 어떻습니까? 뭐 꾸불꾸불하게 휘어주거나 한쪽으로 밀어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토샵 설명드리면 손가락으로 막 문지르는 브러쉬 있죠. 스머지.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셔도 손자국은 남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면만 밀어주는. 자, 실제 조형을 한다면 손자국이 남겠죠. 손으로 밀어주니까. 자, 근데 그게 없이 이렇게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밀어주는 것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빙빙빙빙. 자, 이거 보세요. 돌리면 무슨 태극 문양처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넛지 브러쉬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다양한 브러쉬들이 많은데 관건은 뭐냐면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브러쉬가 있네 알고 넘어가기보다는
대충 기억을 해놨다가 아 이런 버릇이 있었지.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자기 작업에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잘 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자, 그래서 넛지 버릇. 자, 그 다음에 또 한 두세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넛지 아까 이 뭡니까 나선형 느낌을 주는 게 또 스피어르라고 있습니다. 자, B 입력하고 S. 자, S 필터링 하면 여기 보면 스피어를 보이시죠? 자, 얘는 썸네일 자체가 어떻습니까? 나선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아까처럼 막 안 돌려도 돼요. 그냥 여기다 드래그만 살짝 하셔도 그죠? 나선형의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너무 심하게 하면 자 와이어가 막 왜곡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오 그래도 지금 잘 가는데요 다행입니다. 근데 조금만 뒤틀어 버리면 이 자 면들이 수도 없이 깨지는 자 이런 끔찍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브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위브. 자, 요거는 쓰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브 W입니다. 자, B 입력하고 W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위브 브러쉬 잡혔죠. 자, 샘플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W가 들어간 브러쉬는 위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잡히는 겁니다. 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자, 빗질 그죠? 빗질을 한 듯한 빗살 느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짐승들의 어떤 털 느낌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으로 따지면 뭐 수염이나 눈썹, 머리카락 표현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디바이드 값이 너무 낮으면 당연히 구현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높아야 잘 나오겠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버릇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는 기본적인 스피어에서 지금 제가 샘플링을 해봤고, 자, 박스를 하나 새로 올릴게요. 자, 큐브 브러쉬. 자, 브러쉬가 아니고요. 큐브를 하나 올린 다음에, 자, 메이크 폴리 한 다음에 디바이드를 조금 많이 올리겠습니다. 한 5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자, 브러쉬 중에 크럼플이라고 있습니다. 크럼플. 자, B C 입력하면 크럼플인데 자 요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사이즈를 좀 키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좌우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울퉁불퉁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좌우 드래그 했습니다. 세로로 균열이 일어나고 자 이건 상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상하 다시 자 가로선으로 뭔가 그죠 금이 간 듯 찌글찌글한 효과가 나는데 자, 이걸 잘 활용하면요. 자, 좌우 상하가 아니라 막 해보겠습니다. 막 돌리듯이. 자, 이거 화면 보이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운 암석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암석. 자, 암석이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막 일일이 브러쉬로, 기본 브러쉬로 이런 느낌을 주려면, 끔찍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바위 하나 멋있게 만드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예. 자 그래서 브러쉬에 관련된 이제 맛보기를 좀 충분히 해보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G브러쉬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아주 부분적인 건 봤습니다. 자 여기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공부를 앞으로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익히는 게 좋아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조형물을 그리고 자기 작업물을 이제 저장하는 옵션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작업하는 파일을 다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새로 작업을 할 때는 자 이런 화면에 보시면 도큐멘트 보면 뉴 도큐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시면 자, 지금 기존 파일 저장하겠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아니요 하면 자, 화면은 새로 열렸죠. 그런데 기존에 하던 작업 요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다시 소환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도큐멘트 뉴 하면 자 화면을 새로 이제 여는 건데
자, 뉴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프리퍼런스 이니트 브러쉬, 자, 요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일 뉴는 화면만 새로 열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런 작업물 혹은 어떤 사소한 설정 값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프리퍼런스에서 이니트를 하면, 자, 요건 조금 더 훨씬 더 초기화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니트 브러쉬 하면 하면 자, 옆에 있는 요것들이 이제 다 날아갑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죠? 네. 요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도큐멘트 뉴하고 프리퍼런스 이니트 하는 거는 어떤 설정 값들을 완전히 초기화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점으로 알아두시고, 자,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은 꽤 지났으리라 봅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시리라 보고, 자, 스피어를 가지고 또 간단한 조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요색으로 바꾸고, 자, 메이크 폴리메시, 자, 그 다음에 스컬핑 꼭 확인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화면 제어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플로우 보기도 하셔야 아래 위 구분이 되고요. 자,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를, 자, 3까지 일단 올리고, 자, 그러면은 간단한 뭐 인형 혹은 로봇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좌우 대칭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은 단축키가 X니까 일단은 단축키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한 위치 말씀드리면 트랜스폼에 보면 있습니다. 액티브 시메트리. 자, 이게 좌우 대칭인데요. X, Y, Z로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자, 그래 일단은 정면뷰 지난번 말씀드렸죠. 파랗게 나온 부분. 자, 요 상태에서 X키를 누르면, 자, 커서가 두 개가 깜빡거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기본 브러쉬만 가지고도 지금, 자, 이런 형태의 조형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자,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캐릭터의 눈 부위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눈을 파주겠습니다. 빙 파주고, 그 다음에 코. 자, 사이즈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즉각 바꿔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툴이 익숙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기본 버릇이 아주 기본적인 설정만으로도, 자, 지금처럼 보고 계신 것처럼, 자, 이런 캐릭터 형상 조형물을 너무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벌써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물론 측면에서 보면 안 예뻐요. 자, 측면에서 또 다듬어줘야 될 소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무브, 자, 무브 브러쉬로, 자, 부피를 당겨서, 자, 이렇게 하면, 자, 인상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G브러쉬 활용의 어떤 재미 요소를 제가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커지고 있고, 자, 지금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밑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슬픈 표정이 또 나와요. 입을 이렇게 바꾼다던가. 자, 이런 표정 변화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디스플레이스. 자, D 입력하면 디스플레이스 브러쉬로, 자, 꿀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무브키로 땡기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좌우 대칭이 먹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딱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자, 여기 와서, 자, 디스플레이스 하면 또 뿔이 이렇게 나오고. 자, 뭐,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장난도 많이 하면서 장난질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우연찮지 않은 괜찮은 효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G브러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표현하는 것들을 아끼지 말고 수시로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딱 우리가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딱 정해진 것만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뭐든지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좀 이것저것 시도를 잘 하세요. 그죠? 시도하시면서 실패도 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덕하는 게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기면, 옆으로 당기면 또 안 이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이 생긴다는 거죠.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또 저게 안 좋고,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해줘야 효율적이다는 걸 그때그때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만 하고요. 파일 저장하는 것만 또 일단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만든 게 너무 안 예쁘네요. 좀 죄송하고요. 자, 요걸 저장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로드해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지브러시는 저장하실 때, 자, 지금 화면 보시면 갑자기 뭐 푹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한 번 생겨요. 여기 보면 메시지가 퀵 세이브가 저도 나와 있는데 화면에서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초심자들은 당황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F키 누르면, 자,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F키 안 누르셔도 그냥 클릭, 뭐 드래그만 하셔도 잡힙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요, 컨트롤 S가 아니고, 자, 우측 패널에 보면, 여기 툴에 보면, Save As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Save As.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제가 뭐 AA라고 하겠습니다. 자, A. 근데 파일 형식은 .gtl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른 종류 안 뜨니까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gtl 파일은 지브러시에서만 이제 소통되는 파일이고, 물론 버전은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꺼보겠습니다. 자, preference init 하면, 자, 모든 그 설정값이랑 다 초기화되고, 자, 여기에도 등록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브러시를 껐다가 새로 실행을 해서 아까 했던 작업을 다시 연착해서 하실 때는, 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로드 툴 하십니다. 자, 로드 툴 클릭하고, 자, 바탕화면에, 자, 방금 저장했던 게 있죠. 자, 요걸 잡고 열기 하시고요. 자, 열기 하면, 자, 여기 보면 아까 작업했던 게 보이죠. 자, 근데 캔버스 안 나옵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하시고, 자, 여기서 필이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컨트롤 N 하시고, 자,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필이, 자, 에디트를 누르셔야, 자, 화면 제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에디트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기본도형 그리고 할 때 뭡니까? 메이크 폴리메시 3 이거 했죠. 자,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시면 또 새로운 게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장한 걸 불러와서 하실 때는 그냥 에디트만 누르고 바로 스크래핑 작업을 하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브러시 기초 강의 요까지만 하고요. 자, 이 정도만 작업하셔도 여러분 기본적인 이런 작업 해보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만하겠습니다.